불 속에서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시험이 벌어졌는데요. 20년을 키운 사람은 한 발짝도 못 들어갔고 딱 한 번 안아본 여자는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창고 전체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름통이 터지는 소리가 땅을 울렸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불꽃이 토해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람을 타고 온 열기가 멀리 서 있는 사람의 피부까지 찌릿하게 때리고 있었어요. 민경채는 거의 구르다시피 차에서 내려서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세리야! 목이 다 찢어질 듯한 소리가 불길에 삼켜졌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줄줄 흘렀고 숨은 연기에 걸려 매 순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단 하나, 20년 동안 옆에 두고 키운 딸 민세리뿐이었습니다. 입구까지 뛰어간 순간 불길이 갑자기 팔처럼 뻗어나와 얼굴 바로 앞에서 확 치고 올라왔습니다. 민경채가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피부를 스친 열기만으로도 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속눈썹이 타 들어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발이 바닥에 꽉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휘청거렸습니다. 입에서는 들어가야지 중얼거림이 나왔는데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세리야! 부르짖는 소리만 계속 나왔습니다. 정작 몸은 불 앞에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 브레이크 미끄러지는 소리가 쫙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 링거 자국이 선명한 손등.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이었죠. 루시아, 그러니까 가명으로 살고 있던 백설이었습니다. 세리. 그녀는 민경채 옆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경채가 뭐라고 붙잡을 틈도 없이 곧장 불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불덩이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머리카락이 지글지글 타들어가는 냄새가 났고 살같이 바싹 조여붙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루시아의 발은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왔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그대로 불 속으로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민경채는 입을 벌린 채 그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발은 한 발도 움직이지 않는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망설임이 없을까? 같은 불 같은 열기인데 왜 저 사람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갈까? 시간이 늘어졌습니다. 1분인지 2분인지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경채의 심장은 터져버릴 듯 뛰었고 다리는 툭 꺾여 바닥으로 주저앉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둘 다 타 죽은 거 아니야? 아예 못 나오는 거 아니야? 바로 그때 연기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루시아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민세리가 안겨 있었고요. 세리는 기절한 채 축 늘어져 있었지만 어디 하나 심하게 다친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루시아의 팔과 등, 목덜미 곳곳에 새까만 화상 자국이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 끝은 까맣게 그을려 잘려나가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마지막 힘을 짜내듯 몇 걸음 더 걸어 나오더니 세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민경채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다가 다리 힘이 완전히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은 불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나는 왜 한 발짝도 못 들어갔지?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 사람인 거 아니야?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연기 흡입과 쇼크로 위급했고 루시아 역시 온몸 화상에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수혈이 필요합니다. 민경채가 본능처럼 앞으로 나가려다가 딱 멈춰 섰습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고 20년 전 기억이 비수처럼 치고 들어왔습니다. 신생아실. 박기나기. 피가 안 맞는다던 의사의 표정. 누구와 뒤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끝까지 말해주지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그날. 의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민경채는 숨만 헐떡였고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팔에 붕대를 감은 루시아가 링거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말렸습니다.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제 피 쓰면 돼요. 의사가 되물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데요? 루시아는 민경채를 스쳐 지나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제가 낳은 딸이에요. 세리 엄마라고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경채는 귀를 의심했고 의사도 멈칫했습니다. 혈액형은요? AB형이에요. 그 애랑 같아요.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수혈 준비를 하는 동안 민경채는 복도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루시아의 말, 불길 속에서 망설임 없던 모습, 늦어서 미안해라는 한마디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어떤 서류 위에 찍혀있던 도장이 겹쳐졌습니다. 설의 친딸 세리. 그때 제출된 친자 확인서. 그 서류를 들고 와 세리만 유일한 피부치라고 속삭이던 사람. 김선재였습니다. 병원 로비 한 구석, 소파에 느긋하게 앉아있던 김선재 앞에 민경채가 거의 달려가다시피 다가갔습니다. 멱살을 잡은 손이 떨려서 힘을 제대로 줄 수도 없었는데요. 당신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지? 김선재는 커피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제야 눈치채셨어요? 생각보다 오래 버티셨는데. 루시아가 세리 친엄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제자리에 돌아간 것뿐이죠. 김선재는 재미있는 드라마 뒷이야기 들려주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혈연으로만 보면요. 백미소 기억하시죠? 세리가 괴롭혀서 옥상에서 떨어진 그 알바생. 그 아이가 사실은 민 사장님 핏줄이었어요. 민경채 씨와 정호세 사이에서 태어난 딸. 근데 출생 직후 뒤섞인 서류랑 돈 냄새 맡은 어른들 욕심 때문에 설의 씨 손에서 자라게 됐고요. 민경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백미소. 항상 어딘가 눈빛이 익숙하다고 느꼈던 아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 화날 때 눈이 가늘게 찢어지는 모양까지 어딘가 낯설지 않았던 그 표정. 말도 안 돼. 그리고 김선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세리는요? 끝까지 민경채 씨 딸이에요. 설의 씨 친딸 아니고요. 애매했던 건 제가 친자 확인서를 한번 바꿔놨다는 정도. 뭐? 장 여사님이랑 민 사장님 유전자 결과 보면 난리 날 것 같아서요. 세리가 설의 친딸이라는 가짜 결과를 살짝 넣어드렸죠. 불쌍하잖아요. 20년 키운 딸을 하루아침에 피도 안 섞였다고 버리면. 민경채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겁니다. 김선재는 더 깊은 곳을 찌르듯 말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민경채 씨가 옥상에서 내쫓은 그 아이. 내 딸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벌 받는 거라고 냉정하게 말했던 그 순간. 그 애가 진짜 내 딸이었고 대신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그의 엄마가 백설이었고 지금은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민강유통 회장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는 거.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불길 앞에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갔던 자신, 불 속으로 뛰어들어 세리를 끌어안고 나온 루시아. 갑자기 모든 그림이 한 장의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불이 진짜 엄마를 골라낸 거네. 민경채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실성한 듯한 킥킥거림이었는데 곧 폭소로 터졌습니다. 그래, 내가 죽인 거네. 내가 내 딸을 내 손으로 죽여놓고 남의 딸이라고 손가락질했네. 웃음과 울음이 뒤섞였고 병원 복도는 곧 그녀의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민경채는 스스로 정신병원 입원을 받아들이고 흰 가운을 입은 채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늘 한 장의 사진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백미소가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한편 민두식의 분노는 폭발 직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민강유통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이사회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피해자에서 회장으로 돌아온 여자라며 떠들어댔고 여론은 루시아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를 그 여자가 가져가게 둘 순 없지. 민두식은 입이 돌아간 상태로 서류를 집어던졌고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자금 장부까지 루시아 손에 넘어갈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질러온 죄가 낱낱이 드러날까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시아, 정리해. 짧은 한마디였는데
그 뒤에 붙어있는 의미는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사라지게 해. 민두식은 몰랐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서재 바깥에서 그 통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있다는 걸요. 민세리였습니다. 집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던 세리는 마지막으로 민두식에게 인사나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20년 동안 아빠라고 부른 사이였으니까요.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없으면 다 원래대로 돌아와. 세리는 숨을 멈추고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루시아를 처리해. 그 한 문장을 듣는데 세상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용히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에는 딱 한 장면만 떠올랐어요. 창고 안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누군가 자신을 꽉 껴안고 있던 느낌. 불길이 등에 닿는 느낌 대신 가슴에 파고들던 따뜻함. 괜찮아. 엄마 왔어. 그때 들렸던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세리는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민강유통으로 가주세요. 택시 뒷좌석에서 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빨리요. 그날 이후 판은 통째로 뒤집힙니다. 세리는 루시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두식의 통화 내용, 자신이 들은 정확한 단어, 그리고 불길 속에서 느낀 감정까지. 저 그날 알았어요. 세리는 울먹이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낳은 사람은 민경채가 아니라 루시아 당신이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킬 거예요. 저 대신 불 속으로 들어갔던 엄마를. 루시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세리야, 너는 죄 지은 사람이에요. 세리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미소 언니한테 한 짓 평생 안 잊을 거예요. 그래도 더 이상 도망은 안 갈래요. 이제는 제대로 맞고 제대로 속죄하면서 살게요. 경찰과의 공조, 검찰과의 물밑 작업, 민강유통 내부 자료 제공. 세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민두식과 김선재의 비리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민두식이 보내려고 했던 청부업자는 예정된 장소에서 루시아를 제거하려다 오히려 경찰에게 포위됐습니다. 취조실에서 끝까지 버티던 그는 비자금 계좌 추적 자료가 나오자 결국 입을 열었고요. 민두식 회장이 시켰습니다. 결국 민두식은 살인교사, 납치교사, 증거인멸 등 온갖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는 이제 피고인석에 쪼그려 앉아 재판장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선고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민강유통 회장이야. 법정 경위들이 그를 끌고 나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냥 살인교사범이죠. 한편 김선재는 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물론 그가 생각했을 때는 탈출이었고요. 민두식 비자금 200억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눈앞에 두고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비행기만 타면 끝이다. 새 나라, 새 이름, 새 인생. 그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재 씨. 천천히 돌아보니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횡령, 납치, 감금, 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김선재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어. 그냥 성공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하지만 법정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을지 몰라도 수많은 사람의 삶을 짓밟았습니다. 법은 그것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선고는 징역 25년. 김선재는 마지막까지 반성 한 줄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이 만든 지옥 속으로 떨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고요한 추모공원, 바람이 살살 부는 오후. 백미소의 영정 사진 앞에 세리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항상 그렇듯 웃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내가 언니였어야 하는 거지. 민세리 말고 백미소였어야 했고.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나 그때 너무 겁났어. 내가 나보다 잘난 것 같고 더 사랑받을 것 같고 그래서 더 괴롭혔어. 미웠던 게 아니라 내가 불안했던 거였던 것 같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세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도 모자라서 뭐라고 말을 붙여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미안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시아와 문태경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루시아가 세리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미소는 알 거야. 뭐리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거. 그 아이가 어떤 애였는데? 루시아는 영정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미소는 원망할 줄 잘 모르는 애였어. 누구보다 착했고 다른 사람 사정부터 먼저 보는 애였거든. 미소라면 벌써 용서했을 거야. 세리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세리는 처음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 엄마 품에 안긴 사람처럼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민강유통 대강당에서는 새로운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루시아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본래 이름을 되찾은 백설이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 많은 걸 잃었는데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딸도 잃었고 20년이라는 시간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진실을 얻었고 진짜 가족을 얻었습니다. 객석에서 세리가 문태경이 그리고 설이를 지지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강유통은 이제부터 다르게 갈 겁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 사람을 짓밟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회사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속에는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듣지 않았던 한 여자의 울음과 그걸 참고 버텨온 시간이 함께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크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예식장, 소박한 꽃장식. 설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고 문태경은 그 앞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문태경이 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당신도요. 설이가 웃었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졌고 사람들의 박수가 조용한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 한켠에서 세리는 눈을 훔치며 더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난 뒤 세리는 엄마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백미소 장학재단 설립 제안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소 언니 같은 아이들 형편 때문에 꿈 포기하지 않게 돕고 싶어요. 거창하게 말하면 속죄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생 해야 하는 일 같아서요. 설이의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미소가 정말 좋아할 거야. 그녀는 세리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다시 추모공원, 이번에는 셋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설의, 문태경, 세리. 세리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소 언니, 우리 왔어. 문태경이 영정을 향해 웃었습니다. 미소야, 엄마랑 아빠, 이제 진짜 같이 살기로 했어. 좀 많이 늦긴 했지? 설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내 이름으로 장학재단 만든대. 너 닮은 아이들 도와주겠다고.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리고 햇살이 세 사람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세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이제 편하게 쉬어.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세 사람 앞에는 새로운 시간이 열려 있었어요. 피로 얽힌 과거 대신 선택으로 묶인 가족. 불길이 드러낸 진짜 엄마 그리고 그 불길에서 겨우 건져 올린 두 번째 기회. 이제 이들은 서로를 붙잡은 채 그 두 번째 기회를 꽉 껴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